제가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요, 주민자치법안 발의 현황과 핵심 쟁점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자치가 그 지방분권법에 근거해서 2013년부터 주민자치의 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8년이 지난 지금도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언제 시범사업 꼬리표를 떼냐, 뭐 이런 생각들이 많으신데요. 이 시범사업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는요,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방분권법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근거 규정이지만 그거 갖고는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를 실시할 수가 없어요. 이와 관련돼서 지방분권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9조 제2항을 보면요.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법률로 정해야지만 제대로 주민자치회를 이제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러면 따로 법률로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와 관련돼서 한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지방자치법의 주민자치회를 규정하자. 두 번째 안은 별도 입법으로 하자. 그리고 세 번째 안은 지방자치법의 근거 규정을 두고 동시에 독립한 개별법도 두자. 예, 이렇게 3가지 안이 있는데요. 작년에 정부는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3가지 안 중에서 제1안 입법 형식으로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의 주민자치회를 규정하는 형식으로 추진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모두 삭제돼 버렸죠. 근데 일단 법제화가 그래서 무산이 됐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놀랍게도 7개나 되는 주민자치법안이 발의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 주민자치법안들이 다 달라요. 입법 형식조차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1안에 입각해서 즉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규정을 두도록 하는 그 안으로는 이해시간 한병도안이 있고요. 또 별도 입법으로 하자. 일명 주민자치회 법안이죠. 이거로는 김두관안, 김철민안, 이명수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근거 규정을 두고 독립개발법으로 하자는 거는 김영배안, 예, 주민자치 기본법안이 있거든요. 이 김영배안은 사실상 이 2개가 이렇게 발의가 됐지만 결국은 오늘 다룰 부분은 이제 이 하나니까요.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6개 법안이 발의된 거죠. 근데 이렇게 7개 법안이 한꺼번에 다 발의되다 보니까 막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게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법안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법안도 통과 못하면서 법제화가 또다시 무산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7개 법안을 잘 비교 분석하고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하나의 법안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그러려면은 이제 7개 법안을 비교 분석해야 되고 또 핵심 쟁점들을 이렇게 추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논의를 해서 추출해낸 핵심 쟁점은요. 주민자치 회원, 구성, 성격, 그리고 공동자산 규정, 국가 등 지원, 개인정보 보호 이렇게 6가지를 일단 쟁점을 추출해서 7개 법안, 실질적으로는 6개 법안이죠. 6개 법안을 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의 회원 규정과 관련돼서는요. 김영배안이나 김철민안이나 한병도안은요. 회원 규정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주민자치는 그 회원이 없다면은 이 주민을 권리 의무 주체에서 배제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관치에 휘둘리게 된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두관 안과 이명수 안은 회원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김두관 안을 보면 회원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대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적 대표로 두고 있고요. 이명수 안은 세대별 대표자 1인 원칙으로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세대별 대표나 사업장 대표가 아니면 회원이 될 수 없느냐 이런 비판이 있고요. 또 하나는 1인 가구하고 4인 가구도 똑같이 한 표라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식 안은 회원 규정은 두긴 뒀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주민자치 회원은 이렇게 좀 서로 차이가 있고요.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돼서요. 김영배안이나 김철민안이나 이해식안이나 한병도안은요. 그 구성의 기준, 절차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그러면은
소위 자치단체장이 입맛에 맞게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비판이 있고요. 김영배안 같은 경우는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이제 또 별도의 기구로 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모두 기형적 조직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두관 안 같은 경우하고 이명수 안 같은 경우는요. 통상이 사단법인 설립 절차 그것에 준해서 주민자치회를 설립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조금 비판이 있는 부분을 본다면은 이 주민자치회 이제 창립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 회원 자격 있는 사람 3분의 1 이상 출석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의사정족수가 이제 3분의 1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동 같은 경우는 큰 동은 5만이 넘는데 어떻게 3분의 1이 출석할 수 있느냐. 이거는 주민자치회를 사실상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비판도 있습니다. 이명수와는 3분의 1이 아니라 아예 과반수예요. 그래서 똑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제 성격과 관련돼서는요. 주민자치회가 자치권을 가지려면은요. 법인격이 있어야 돼요. 주민자치회가 법인이 아니면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없고 당연히 자치권도 가질 수 없죠.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김철민안이나 이해시간이나 한면도안은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김두관 안하고 이명수 안은요. 사단법인이 가능하도록 즉 법인이 가능하도록 주민이 원하면 법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고요. 김영배 안은 아예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자산 규정과 관련돼서는 이건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 돈 없이 주민자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요. 주민이 공동 소유하고 자주와 관리하는 그런 공동자산이 없다. 그러면 행정에 종속된다고 봐요. 주민자치회가. 또 공동자산이 없이는 과연 자치공동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가? 우리 돈 가는데 마음 가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 없는 주민자치는 빚 좋은 개살구다. 따라서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2019년 주민참여 예산 또 마을 만들기 예산 합계가요. 전국적으로 2조 3천억 원입니다. 이게 읍면동에 골고루 배분한다면요. 평균 읍면동마다 7억 원이에요. 만일에 읍면동마다 매년 7억 원씩 적립되는 마을기금이 있고요. 매년 7억 원씩 적립이 되는. 그래서 주민 뜻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민자치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려면요. 국가 및 지자체가 마을기금에 소위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마을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김철민 안이나 이해식 안이나 한병도 안은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김두관 안하고 이명수 안은요. 주민자치회가 재산 및 시설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고요. 기부금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는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공동자산화의 길은 열었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출연할 수 있는 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좀 한계가 있고요. 김영배안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산 및 시설 보유 규정도 있고요. 기부금 수익사업 규정도 있을 뿐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특수목적법인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마을기금을 특수목적법인 형태로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가 및 지자체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나아가서 국공유재산 우선 매수 내지 무산 사용 규정도 뒀습니다. 그래서 김영배 안에 의하면은 국가 및 지자체가 출연한 마을기금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주민 뜻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등 지원과 관련돼서는요, 뭐 김철민 안이나 이해식 안, 한병도 안, 뭐 김두관, 이명수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일반 규정만 두고 있고요. 김두관하고 이명수 안의 좀 그 특색이라면은 주민자치회가 국가 및 지자체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간섭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특성이고요. 김영배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주민자치를 위해서 광범위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어요. 예, 또 이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을 핑계로 어떤 간섭 지도하게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가 주도하는 주민자치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서
나머지 법안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김영배안은 이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6개 쟁점마다 이런 차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아주 도식적으로 이렇게 표로 보면은 뭐 완벽한 법안은 없는 것 같고 법안마다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장점을 취하고 단점은 버리고 그래서 주민이 정말로 원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저는 3단계 전략을 이렇게 제시하고 싶어요. 그냥 이건 뭐 개인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건데 첫째는 일단은 우리가 통합법안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통합법안을 만들어서 모든 주민자치 운동 세력, 주민자치 관계자들이 다 한 목소리로 국회에 요구를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주민자치법이 제정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일에 뭐 누구는 A 법안 밀고 또 누구는 B 법안 밀고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되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법제화가 또다시 좌절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 1차 목적은 통합법안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해야 된다. 그거는 공감하고 그 안에서 어떤 법안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뭐 지지고 볶고 싸울 수도 있지만 통합법안을 만들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모으고 의론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통합법안에 대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좀 쉽게 가기 위해서는 일단 입법 형식부터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입법 형식이 아무래도 좀 더 그래서 입법 형식에서 과연 1안, 2안, 3안 뭐 또 플러스 알파로 대안 또 사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입법 형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를 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요. 그렇게 해서 입법 형식이 합의되면 그 합의된 입법 형식에 따라서 7개 법안 비교 분석 뭐 제가 제시했던 6개 쟁점 위에 뭐 그 외 기타 쟁점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잘 비교 분석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고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법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제대로 된 주민자치법을 만들어서 정말로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가 되도록 하자. 예, 이렇게 한다면은 굉장히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 과정에서 넘어야 될 산도 많고 참 여러 암초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그래서 어떤 집단 지성을 통해서 계속 나아간다면 인내를 갖고 계속 나아간다면 결국 어떤 제대로 된 주민자치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